반갑습니다. 할타 소장입니다. 주간 부산 부동산 방송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주는 소식이 많습니다. 예, 구역별로 소식이 많고, 그리고 제가 구역별로 항상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재개발에 공부될 만한 거, 그리고 이 소식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 구역의 이 소식의 의미가 뭔지 이런 걸 항상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역별 소식이 많기 때문에 알찬 주간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제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할타 소장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항상 상담의 문은 열려 있다는 거,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간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별로 소식을 전하기 전에 짧게 말씀드리면, 자, 아직까지 부산의 부동산이 그렇게 핫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조용하거든요. 조용한데, 자, 이 부동산이라는 게 10년을 하나도 안 오르고 제자리로 그대로 있다가 한 달 만에 2배가 올라버리는 게 부동산이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좋은 입지, 괜찮은 데를 투자했다 그러면 버티고만 있으면 바로 안 오르더라도, 시간이 지나도 안 오르더라도 버티고만 있으면 결국 수익을 볼 확률이 큰 게 부동산이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부산의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다가 작년에 다시 이렇게 상승장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 드디어 부산이 상승으로 전환되고 이제 상승장이 계속 진행되겠다. 내년에, 그러니까 26년이죠. 26년에는 더 많이 오르겠다. 진짜로 이제 상승장이 오겠다라고 했는데, 뭐 전쟁 등의 외부 변수,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또 주춤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 지친다. 이거 또 안 오르네, 또 안 오르네, 지친다라고 하는데, 한순간에 한 달 만에도 2배가 오르는 게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한순간에 이렇게 오르는 게 부동산이다. 기다리고만 있으면, 내가 버틸 수 있는 이 체력만 된다면 수익을 볼 수 있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입지가 좋은 아파트, 남들이 다 선호하는 입지, 그런 데를 묻어둬야 된다는 겁니다. 입지도 안 좋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선호하지 않는 그런 아파트, 그런 재개발, 그런 구역들을 사놓고 묻어두고 있으면 정말 오래 걸린다는 거. 손해본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익 보려면 더 한참 걸린다는 거. 요거를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구역별 소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형 8구역 소식입니다. 대형 8구역 소식인데, 대형 8구역이 지금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고 있는데 조금 연장이 되었습니다. 4월 30일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었고, 많은 조합들이 거의 연장을 많이 합니다. 접수된 추이를 보고 연장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업 시행 인가가 되고 조합원 분양 신청하기 전까지는 해당 구역에 내가 집이 있다 뿐이지 진정한 조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조합원 분담금, 조합원 분양가죠. 조합원 분양가를 보고 내 간평을 보고 추가 분담금을 얼마 더 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너무 비싸다, 난 이거 돈 없다, 그러면 나 그냥 조합은 안 할래, 그냥 현금 청산 받고 나갈래,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요때 내가 진정한 조합원이 되냐 안 되냐, 요거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조합원이라도 무슨 타입을 할 거냐, 84A 타입을 할 거냐, 큰 평수를 할 거냐, 그냥 작은 평수를 할 거냐, 그거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기간에 요거를 정한다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조합에 따라서 현금 청산자들이 너무 많다, 아직 신청을 많이 안 한 것 같아, 그러면 연장을 한다는 거, 요거를 말씀드리는데, 구역이 안 좋아서 현금 청산을 많이 하는구나, 신청이 조조하는구나, 굳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구역이 좋은데, 입지가 좋은데도 이렇게 연장을 간혹 한다는 거,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현재까지 4월 10일 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접수 현황을 보면 84A 타입이, 아무래도 84A 타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른 타입은 100A 타입이 92건 이렇게 신청했을 정도로, 다른 타입은 100건 이상 넘어간 타입이 없는데 84A 타입은 380,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웬만한 거의 모든 아파트들, 거의 모든 구역은 84A가
거의 고정관념으로 인기가 많다.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런 이유입니다. 요런 이유고 총 세대수가 3,110세대인데 762세대 요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뭐 추가로 또 접수를 받겠죠. 추가로 더 접수를 받아도 세대수 대비해서 조합원 수가 굉장히 작다는 거. 그래서 요즘 뭐 진행되는 그런 초기 재개발하고는 급이 다르다. 예. 역시 예전부터 이렇게 진행된 구역이기 때문에 쪼개기도 덜 됐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조합원 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예, 작고 여기 대연 8구역은 제가 이 할자소장 채널 첫 임장 영상이 대연 8구역이었습니다. 궁금하시면 임장 영상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대형 8구역 있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또 약간 오지랖을 부린다면 보통 이제 추가 분담금을 이렇게 봅니다. 조분가가 발표가 되고 내 간평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추가 분담금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추가 분담금이 몇 억이야. 그러면 나는 돈이 없는데 이거 현금 청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 추가 분담금을 언제 내냐? 한참 뒤에 냅니다. 물론 대연 8구역이 사월 빨리 진행되겠다 하면 몇 년 안에 이렇게 낼 수도 있죠. 낼 수도 있는데 자 절차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조합원 분양 신청을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하면 조합원들이 평형별로 이렇게 신청한 게 집계가 되죠. 집계가 되고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남은 물량들 있지 않습니까? 남은 물량들 제가 다른 구역은 뭐 찌끄레기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는 찌끄레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은 물량이 워낙 조합원 비중이 작기 때문에 좋은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네요. 어쨌든 남은 그 세대수 있지 않습니까? 남은 세대수 거기를 이제 일반 분양으로 돌려야죠. 그게 관리처분 인가거든요. 남은 물량을 일반 분양으로 돌리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서 허가를 받는 게 관리처분 인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 다른 구역들 사례를 보면 빨라도 2년입니다. 예, 빨라도 2년. 물론 어떤 조합은 정말 초스피드로 빨리 해서 1년 조금 넘어서 바로 관리처분 인가 나기도 하는데 보통은 2년 걸린다고 보면 2년 뒤에 관리처분 인가가 난다. 그러면 2주 철거를 해야 됩니다. 2주 철거도 오래 걸리죠. 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주 철거도 몇 년. 그리고 나서 분양을 하죠. 분양을 하는데 그때 조합원들도 분양을 합니다. 그때 보통은 초과 분담금의 10% 정도, 예, 5%에서 10% 정도 계약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추가 분담금은 입주할 때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나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합니다. 그럼 입주 때까지 이게 몇 년이겠습니까? 한참 뒤죠. 한참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추가 분담금이 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분담금이 당연히 부담스럽죠. 내가 돈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되냐. 당연히 부담스럽죠. 당연히 부담스럽지만 지금 당장 내는 게 아니다. 나중에 입주할 때 내는 거기 때문에 7년, 8년, 뭐 10년 대형 8구역 그렇게 늦게 되라 소리 절대 아닙니다. 예, 이해하시죠? 나중에 그 한참 뒤에 낸다는 겁니다. 뒤에 낸다. 그래서 나는 지금 돈이 없어도 일단은 가장 인기 좋은 뭐 84A라든지 이런 거를 신청해서 입주권을 받아놓고 그 사이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면 된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현금 청산 내가 신청을 했다. 이 현금 청산도 지금 바로 이 현금을 주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그 뒤에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2년, 3년, 4년 그 사이에 프리미엄이 또 붙어버렸다. 상승장이 와서 프리미엄이 붙어버렸다. 자, 남들은 피 받고 피를 뭐 1억, 2억 이상도 그렇게 받고 파는데 나는 그거 못 받습니다. 그냥 현금, 간평 금액만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울 수 있다. 당장 돈이 없더라도 일단은 신청해서 잡아두고 한 10년 동안 요 사이에 상승장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오면 프리미엄 매덕 받고 팔면 된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 안 내도 된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그럴 수도 있죠. 할타 정말 저거 유튜브 때문에 제 말만 믿고 돈도 없는데 신청했는데 입주 다가오는데 못 팔고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 큰일 났다. 내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자, 입주 때라도 전세 내면 됩니다. 예, 전세 받아서 잔금 치면 된다. 자, 왜 그러냐면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보다 무조건 저렴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조합원 그 추가 분담금 정도의 전세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일반 분양가로 내가 계약을 했는데
일반 분양 요거를 잔금 쳐야 된다 했을 때 위험할 수가 있죠. 그만큼 전세금을 못 받을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조분가는 일반 분양 요거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전세 받아도 충분히 잔금을 칠 수 있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신청하라. 예, 돈이 없는데 무조건 신청하라.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요런 절차가 있고 요런 기회가 있고 요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라. 예,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범일 2구역, 예, 사업 시행 인가 변경이 됐습니다. 예, 범일 2구역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변경 고시가 떴거든요. 변경 고시가 떴는데 범일 2구역은 지금 철거가 거의 다 마무리됐죠. 사업 시행 인가도 받고 관리 처분 인가도 받고 이주하고 철거도 마무리됐는데 또 사업 시행 인가 변경이 났습니다. 자, 왜 그러냐? 보통은 많은 구역들이 제가 이 범일 2구역을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는데 보통은 많은 구역들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이주하고 철거하고 이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하고 철거가 다 되고 이제 일반 분양을 하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예전에 사업시행 인가 받은 게 조금 오래됐어요. 그래서 트렌드나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아파트 설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맞게, 지금 트렌드에 맞게 설계를 좀 바꾸자라고 해서 다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시행 인가 변경을 받아야 된다. 뭐 경미한 변경이다.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 변경까지 필요 없죠. 근데 조금 큰 변경이다. 세대수가 변경된다든지 설계를 다시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큰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인가 변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사업시행 인가 변경을 받습니다. 이렇게 사업시행 인가 변경을 받고 사업시행 인가 변경이 났다. 그러면 바로 몇 달 안으로 관리처분인가 변경을 또 받거든요. 세대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도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된다. 요거를 소식과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점포 3구역, 예, 점포 3구역 소식입니다. 점포 3구역이 무슨 소식이 있냐? 정비구역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가 떴습니다. 공람 공고가 떴고 공람 공고가 뜨면 항상 해야 되는 게 주민설명회죠. 그래서 5월 7일 날 진구청에서 이렇게 합니다. 보통은 항상 구청 강당에서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한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공람은 5월 15일, 예, 5월 15일까지 주민공람입니다. 공람 아무 일 없이 끝났다. 그러면 구역 지정될 확률이 크겠죠. 구역 지정될 확률이 큰데 또 계속 반복학습입니다. 5월 15일 날 공람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구역 지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공람 이후로 2달 또는 석 달 더 이상도 뒤에 구역 지정이 될 수도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구역 지정 전에 가장 큰 이벤트가 도시경관심의입니다. 예, 도시경관심의 날짜가 잡혔다. 도시경관심의가 무사히 통과됐다. 그러면 곧 구역 지정이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거, 또 반복학습하는 거. 구역 지정이 딱 됐다. 그러면 이 순간부터 지륵세 중과입니다. 예, 다주택자들은 지륵세 바로 중과가 적용됩니다. 구역 지정 전이다. 그러면 공시가 2억 미만, 공주가 2억 미만이면 중과가 안 되거든요. 근데 구역 지정이 딱 됐다. 그러면 중과가 된다는 거. 그래서 공람이 떴다. 내가 이 점포 3구역에 관심이 있다. 근데 나는 다주택자다. 그러면 공람이 뜨고 나서 구역 지정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 요때 매물을 알아보고 거래를 하면 지역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점포 3구역은 예, 위치를 자주 설명드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시공의 이편한 세상 시민공원 그 바로 인근에 있거든요. 그게 부전역 인근에 있는 그런 입지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용호 8구역 그리고 용호 9구역 소식입니다. 용호 8구역, 9구역 전부 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떴습니다. 4월 16일 날 예, 했네요. 예, 4월 16일 날 했네. 예.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했고 5월 15일까지 이렇게 공람 기간이다. 말씀을 드리고 9구역도 예, 비슷하게 5월 14일까지 하루 차이 이렇게 공람 기간이다 말씀드립니다. 요 정비구역 공람 공고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점포 3구역 알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 위치 예, 용호 8구역, 용호 9구역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용호 8구역이 여기가 이제 용호 8구역이고 붙어 있는 게 여기가 이제 용호 9구역입니다. 용호 8구역이랑 9구역이랑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인근이 여기도 용호 7구역, 여기 인근이 전부 다 용호 재개발 구역입니다. 용호 시리즈들이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자, 이렇게 하면 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조금 궁금하실 건데, 지도를 이렇게 확대, 축소입니까? 요 축소를 하면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W죠, W. W고 여기가 메트로고, 요 인근에 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닷가죠. 바닷가가 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용호 재개발 시리즈다. 이렇게 위치를 한번 이렇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용 1구역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수용 1구역 재건축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이렇게 떴습니다. 이렇게 떴고 조합 설립을 위한 이런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보시면 밑에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감사님들 이렇게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재건축 재개발은 같은 법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요 법 아래 진행되는 그런 공익사업입니다. 이것도 도정법에 의한 공익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흡사합니다. 절차가 거의 흡사한데 그런 디테일에서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수용 1구역 재건축은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여기가 이제 수용 현대 아파트입니다. 수용 현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거고 여기가 입지가 좋습니다. 밀락역이 여기 있죠. 밀락역하고 붙어 있는 이런 입지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세계적으로 감히 세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좋아하는 요 센터 바로 연근에 있다. 그래서 괜찮은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망미 8구역 소식입니다. 망미 8구역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이 이제 승인되었습니다. 승인되었고 망미 8구역 오랜만에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망미 시리즈는 제가 한번 돌았거든요. 예전에 돌아서 요것도 임장 영상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위치 한번 보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고 여기가 망미 7구역 여기가 망미 5구역입니다. 입지가 망미역이 있죠. 망미역이 있어서 망미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가깝고 여기 바로 요 인근에 백산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도 가깝고 학교도 가깝고 요런 입지에 있다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는데 다만 아쉬운 건 요 인근에 더 큰 구역들한테 둘러싸여져 있어서 이게 조금 아쉬운데 혹지 않은 얘기를 하죠. 요 시너지가 된다. 이게 전부 다 개발되면 시너지가 될 거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괜찮은 입지에 있다. 다만 다른 인근의 구역들보다 규모는 조금 작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여기에 있는 게 또 망미 6구역입니다. 망미 6구역이고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망미주공 재건축이죠. 요런 입지에 있다. 요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식을 또 다 전해드렸습니다. 소식을 또 다 전해드렸는데 항상 느끼는 게 있죠. 부산에 참 재개발 많다. 요거를 항상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이렇게 많기 때문에 물론 이 재개발이 많다고 해서 나중에 전부 다 동시에 아파트가 다 지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느려지는 데도 있고 계속 순조롭게 빨리 되는 데도 있고 참 순조롭게 빨리 되는 데는 좀 힘들죠. 끝까지 빨리 되기는 좀 힘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다 초기 재개발이고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다가도 또 중간에 또 싸우고 조합원들끼리 막 분란이 일어나고 브로커 침투하고 온갖 그런 사건 사고가 생기면 또 늦어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아마 입주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아파트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할 때 항상 옥석을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 좋은데 아무리 재개발이고 아무리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항상 그 입지를 보시고 그 입지 좋은 데를 투자를 해야 된다. 요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예고 하나 하자면 할당TV 지금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주제가 요런 입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기대해 주시라. 입지에 대한 이야기 요거를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할당TV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간 방송 시간에 그러면 또 많은 소식과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